1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특감반 비위 사태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조 수석은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렸는데요.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특감반이 2017년 7월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첩보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 DNA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참고 자료였을 뿐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 개정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대기업은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한 주당 12시간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유급 휴일까지 포함한 226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 7천 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유급휴일을 제외한 실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자면 1,84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4% 늘어나는데요. 기업들의 인건비 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2일 오전 천호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나 업소 사장 박모 씨를 포함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16분 만에 진화했지만 피해가 컸는데요. 이곳은 관내 소방서에서도 화재 취약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던 곳이었는데 왜 피해 여성들은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신문은 노후한 건물의 소방시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복도폭이 좁아 출구가 붓길로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물 2층 창문에 모두 방범창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방범창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를 2.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서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재정난으로 학교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과 연구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기사입니다. 내년에 정년을 맞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돌파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만 60세가 되는 1959년생은 84만 9천 명, 내후년 정년을 맞는 1960년생은 무려 92만 명입니다. 이렇게 2034년까지 1,400만 명이 일터를 떠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7%, 생산 가능 인구의 38%가 16년 안에 생산 현장에서 물러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문은 고수익을 내는 국내 유튜브 채널을 분석했는데요. 상위 10개 채널 중 9개가 키즈 채널이었습니다. 말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10분 남짓의 짧은 유아 동영상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 국가를 수익 산정 요소로 조회 한 건당 1원에서 3원 정도가 책정되는데요. 광고 수익 상위 4개의 키즈 채널은 한 달에 최고 9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아 콘텐츠 제작자들이 세계 시장을 세밀하게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 유튜버 대부분이 언어 사용을 최소화해서 언어 장벽을 없애고 춤이나 노래와 같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해외 이용자를 공략했다고 말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